국민행동본부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면은 안철수라는 사람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었죠. 안철수라는 사람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언급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인터뷰, 집필, 기고를 했지만은 천안함 6.25, 이승만, 연평도 도발, 박정희, 1.21 사태, 핵개발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기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안보 백지 아니면 안보 백치란 이야기인데, 다만 저 사람의 평가 기준에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상식이라는 게, 상식. 그런데 박원순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박원순 씨가 이긴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식 있는 사람이 비상식을 눌렀다. 상식 있는 사람이 비상식을 눌렀다. 즉 박원순 지지자는 상식파고 나경원 후보 지지자는 비상식파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게 보도가 되었고,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에는 좌우 이념보다는 상식이냐 아니냐 이게 들어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를 찍은 사람은 누구냐? 50대에 한 50% 이상, 60세 이상은 거의 한 70%가 나경원 후보를 찍었고, 젊은 사람 중에서는 한 30%가 찍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비상식파라는 이야기인데, 전체 득표율에서 나경원 후보가 받은 게 46%, 박 씨가 받은 게 53%, 그러면 유권자의 46%를 비상식파로 본다 하는 사람이 상식 있는 사람이냐, 몰상식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아주 그건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 지지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개발연대 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다. 6.25 참전 세대다. 월남 참전 세대다. 이 안철수가 49이니까 그 사람이 부모 세대예요. 그럼 부모 세대를 비상식파라고 할 수 있느냐?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한국의 기성세대를 비상식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지지율이 50%를 넘는다. 그것은 왜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학력일수록 젊을수록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 한국 교육의 실패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분노를 조직화해야 됩니다. 이 애국 세력이나 기성세대가 지금 화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화를 계속 나도록 해야 돼요. 이 화는 정오심이 아니죠. 종북 세력이 왜 저렇게 끈질기고 악랄하고 부안무치하고 배은망덕하냐, 양심이 없느냐, 그것은 마음속에 정오심과 복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북 세력의 핵심 집안을 보면은 이 좌익 활동을 하다가 잡혀 죽든지 감옥 갔든지 하는 사람들의 가족이 꽤 많아요. 거기 아주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 사람들 갔으면은 아마 정오심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국군에 처형됐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사회에서 허박을 받았다. 불이익을 받았다. 한에다가 한이 더해지는 거죠. 그게 복수심으로 딱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은 정오심과 복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세력도 그런 복수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6.25 때죠. 6.25에 남침을 당한 데다가 군경 가족을 잡아 죽이고, 저쪽에서 또 안양천 사람들이 보도인명들이 나와서 공무원들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들 죽이고, 그리고 지주 전문직업 종사자들을 죽이고 납치하고 한 그것을 보면서 복수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만 내버려두었으면 한국이 공산화될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 때문에 공산주의를 미워하게 되고 해서 그 뒤에 한 3, 40년 정도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됐는데, 이 복수심,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이건 정의로운 분노입니다. 악에 대한 분노니까 이 정의로운 분노와 복수심이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됐어요. 또 국가의 보호를 받으니까 이 복수심이 응어리로 남지 않고, 또 여기에 한국 교육이 반공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 복수심이 점점 약해져서 소진되어 버렸다. 거의 소진되어 버렸다. 그 틈을 타고 80년대부터 학교에서 주사파 교육, 정교조 교육, 공짜 교육, 공짜 심리 교육이지. 이런 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저쪽이 좌익들이 그 복수심을 복수심이 아니지, 그 정오심이죠. 정오심을 키워가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감정과 감정의 대결에서 이 애국 우파 세력이 분노를 조직화하지 못했어요. 분노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쪽은 정오심을 지금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년을 기약해가지고 우리가 이 분노할 줄 알아요. 화가 나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나게 만들어야 돼요. 왜 화를 나게 만드냐? 진실을 가르쳐주면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땡판 치는데 선두에 나오는 그 여자 한 사람 있죠. 이정이라는 여자. 뭐 유명한 말 중에 6.25 남침인지 북점인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남편이 누군지 아닙니까? 심재환 변호사라는 사람이에요. 2003년 11월 18일 날 MBC가 대한항공 포괄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는 아주 황당한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심재환 변호사라는 사람, 이정희 씨의 남편 첫 마디가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가짜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못 말리는 부부죠. 이런 사실도 널리 알려야 된다. 이런 사실을 알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종북 세력의 정체를 알게 되면 대책이 생긴다. 세상은 정체를 알면 그 다음 괜찮아요. 정체를 모르게 될 때 대책이 안 쓰죠. 정체를 알리는 일, 그것은 바로 의구심, 정의로운 분노를 조직해가지고 그 다음 뭘 할 거냐. 정의로운 분노가 조직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서 투표장에 많이 가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특히 50세 이상이 투표장에 많이 가게 됩니다. 즉 저는 이런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분노의 조직화, 투표율의 극대화. 분노의 조직화, 투표율의 극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분노를 조직화해야 됩니다. 분노를 조직화하는 것은 분노를 우선 알려야 돼요. 알리는 단체가 커져야 돼요.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분노를 조직화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분노 조직화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마 기폭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0명씩 화를 나게 만든다. 화를 나게 만드는 쪽에서 이깁니다. 근데 누가 화를 내야 됩니까? 지금 뭐 밟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아닙니까? 그죠? 경찰서장을 두드려 패고
국회에서 최루탄을 던져놓고 화는 자기들 내요. 우리가 화를 내야지. 우리가 화를 내야 돼요. 화를 내야지. 이 화내는 것을 참으면 안 돼요. 화내는 거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 걸리죠. 반드시 발산을 시켜야 돼요. 그게 투표율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년에 50세 이상 투표율이 80% 90%가 되겠죠. 그러면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노의 조직화, 투표율의 극대화. 옛날에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 박정희가 만든 말이 있었는데 그걸 참고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